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개발 사업 관련해 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자인 미래에셋 측은 초등학교 이전 후 주요 관광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대경도 선착장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 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도 개발을 맡은 미래에셋이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경호 초등학교 이설을 위한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준공 시점은 오는 2025년 4월. 초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 곧바로 주요 관광시설 건립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미래에셋 측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은 생각만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5성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호텔 브랜드 10여 곳과 접촉했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낮은 인지도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래에셋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개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도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룹의 기본 방침이라며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만이 경도가 발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진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경도 개발은 오는 2026년 예정된 16교 준공 및 섬 박람회와도 관련돼 있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유입을 막기 위해 여수시가 관내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됨에 따라 축협 등과 함께 4개 접종 지원반을 편성해 관내 369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4,800여 마리에 대해 오는 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흥군도 그제와 어제 2차례에 걸쳐 도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관내 1,300여 축산농가에 공급했으며 10일까지 소 4만 5천여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0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을 만나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77억 원과 국립소재 전문과학관 건립 50억 원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 내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 200억 원의 예산 반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이 자리에서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번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여수 금오도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아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부주의로 인한 사고냐 말들이 많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변 도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남성이 잠시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 2018년 마지막 날 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11시 7분에 집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2번 했지. 각시가 빠졌으면 어서 건질라고 물이 튀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튕기니까 거라 물이 튕기니까 젖었다고. 그게 말이에요 뭐. 당시 검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혼자 차에서 내렸고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됐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남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남편은 곧바로 보험사 2곳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를 고의로 해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어제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남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의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남편에게 보험금 12억 원과 함께 2억여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3회 고흥 유자축제와 제1회 드론 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고흥 유자밭과 드론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흥구는 이번 고흥 유자축제가 유자향에 취하고 황금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12만 평의 유자밭에서 500만 개의 유자가 비타민C를 선사하는 오감 만족 체험형 힐링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리는 드론 엑스포는 국내 첫 드론 택시 비행 시연 등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구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취약 지역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7080 복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야간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 7080 시간여행 행사는 내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순천 드라마 촬영장 일원에서 7080 통기타 연주가요, 시니어 모델 복고 의상 패션쇼, 디스코 파티 등 다양한 7080 복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드라마 촬영장의 시대적 배경을 생생하게 느끼고 중장년층의 향수와 청년층의 복고 감성을 일으키는 특별한 야간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목포 등 전남 일대에서 열립니다. 체전 특성상 사회적 약자가 대거 전남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안전하고 성공적인 장애인 체전 개최 준비 잘 됐을까요? 안준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통로에는 휠체어 바퀴가 배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육상 트랙과 같은 소재로 덮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도 마련돼 한결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체전 준비의 핵심은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 확보입니다.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는 간이 경사로가 설치됐고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관람석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의 통로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경기장에 설치된 화장실과 별도로 29개 경기장에 80개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설에 대한 장애인 선수들의 그런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도 장애체육회와 이미 시설 점검을 마무리하고 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이 묵을 숙박업소 출입문은 물론 객실 안과 화장실까지 간이 경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식당들도 경사로와 함께 노란색 점자 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올라갈 때 사실은 식당에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장애인체전이 열리는 12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못지않게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손님 맞이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외국인 34만여 명을 포함해 98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람회 운영 수익도 333억 원으로 목표치의 131%를 달성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유치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추진 동력 확보 등
미래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그린 아일랜드에 대해 박람회 기간 동안 최대 인기 콘텐츠로 만족도가 높지만 인근 지역민들의 여론을 더 청취하고 의회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8년 시민사회단체, 의회, 언론 등 지역사회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2030년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가동을 위한 시행정의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 선정 계획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순천시 연양뜰 일원 주민들은 시청사 앞에 모여 순천시의 정원 옆 소각장 설치 절차를 선정 절차를 백지화하고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과 한평 군민들 여론조사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 시도가 협상과 토론을 현안을 책임 있게 푸는 모습이 아닌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연구원이 지난 2달 동안 시작한 무안 군민과 한평 군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군의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찬성이 반대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고 무안군도 찬반의 격차가 크게 좁혀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색했지만 그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찬성이 더 높게 나온 첫 여론조사라며 한평 군민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됐고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무안 군민들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나올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를 모으자 이번엔 전라남도도 전남연구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ARS라든지 유선전화 방식을 할 것인지 모바일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조금 김영록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의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그러자 이번엔 강기정 시장이 한평군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봐보자며 또 한 번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 한평군에서 12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있고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두 자치단체장들의 여론조사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시도가 직접 또 자주 만나 토론하고 협상을 통해 통큰 결단을 하는 대신 여론조사에만 기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시도지사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바깥으로 드러내가지고 그 자체를 서로 논의를 하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여론으로만 된다면 그쪽에 양시도지사가 이임을 하고 본인들은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광주연구원의 이번 달 여론조사는 오는 21일 전후에 발표될 예정이고 전남연구원도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시도가 여론조사에 치중하기보단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를 놓고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